배당 수익률이 높은 반기 배당주를 시리즈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이 상반기에 소개를 드리는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소개드렸던 종목이 세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리드코프는 배당 수익률이 10.8%, HD현대는 7.7%,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6.3% 정도로 올해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리드코프가 단연 돋보이지만 또 그만큼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세 종목이 관심이 있다면 제가 댓글로 주소를 링크를 해둘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반기 배당주로 현대차 EUV 그리고 크레버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분기 배당주와 반기 배당주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하나씩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UV를 그때 반기 배당주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조금 더 챙겨주는데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조금 더 줍니다. 현대차 우선주도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EUB는 1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보통주보다 주가가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현대차 EUB를 선택하는 게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배당금부터 체크를 할 텐데요. 20년에는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고 21년과 22년에는 6월 기준으로 중간 배당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하이라이트가 기말 배당금인데요. 3년 연속 배당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기말 배당으로 6,100원을 하면서 총 배당금은 7,100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20년부터 매년 배당금이 2,000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 중간 배당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배당금이 성큼성큼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이 늘어나는 배경은 결국 실적입니다. 현대차 22년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요. 매출은 21%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무려 4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부터 엄청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86%,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2%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올해 1분기에는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통주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선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만 5%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는 10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 드릴 때 9만 원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주가가 만 원 정도 올라 버렸거든요. 물론 현대차의 실적과 배당금을 고려를 했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태이니까요.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씩 분할로 천천히 담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금이 올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배당금은 7,100원이 됩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8%인데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6%대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요즘에 은행 예금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준수한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는 여전히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크레버스 보겠습니다. 크레버스 이번에 반기 배당주로 말씀을 드렸던 5종목 중에서 사실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종목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3자 시점으로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레버스는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담어학원을 기반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하던 청담 러닝이
CMS 영재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수학교육 사업을 하던 CMS 에듀라는 기업을 작년에 흡수 합병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크레버스로 변경을 했는데요. 작년 매출 비중을 보니까 영어 교육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50% 정도 되고 수학 교육 사업은 41%였고 기타 사업이 9%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심으로 교육을 하던 회사가 수학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병을 선택했다고 보이는데요. 작년 합병한 이후로 올해부터가 크레버스의 원년이 될 텐데 합병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현재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8명이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중학교 한 곳도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폐교를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출산 장려 정책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현 시점만 보면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사교육비가 26조 원을 기록하면서 21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교육비는 더욱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더욱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10% 늘어났으니까 교육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단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버스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에 합병을 하면서 일회성 지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이 8%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8%가 줄어들었고요. 특히 순이익이 74%나 줄어들면서 작년 실적은 어닝 쇼크를 보여주었는데요. 거기다가 재무 상태도 꽤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21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서 현재 55%이고요. 부채 비율이 약 3배 정도 늘어나서 378%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었고 자본금도 줄어든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났으니까요. 현재 재무 상태를 보면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주가를 보면 큰 반등 없이 줄곧 흘러내렸는데요. 합병할 때 주가는 3만 원대였는데 줄곧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는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전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앞서 보셨던 실적 부진 그리고 재무 상태 악화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측이 주가 하락을 손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에 자사주로 보유하던 주식 20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주식의 약 1.8%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만 이런 호재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버스와 비슷한 종목으로 디지털 대성, 메가스터디, 정상 JLS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대성이 8.3, 메가스터디는 6.6, 그리고 정상 JLS는 8.4입니다. 세 종목 모두 밸류가 높지 않은데요. 반면에 크레버스는 22년도 순이익이 급감하다 보니까 PER이 43배입니다. 22년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PER 배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PER로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경쟁사보다는 꽤 고밸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액까지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크레버스는 매출액이 2천억 원이 약간 넘으니까 디지털 대성과 비슷한 규모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대성보다 시가총액이 약 300억 원 정도 높은 상태이니까요. 일단 올해 순이익이 적어도 디지털 대성 수준인 200억 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야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밸류가 맞춰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레버스의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어닝 쇼크였던 실적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이는데요. 다음 달인 5월 중순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테니까 투자하실 분들이나 주주분들은 1분기 실적을 꼭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중간 배당은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20년에는 총 800원을 배당을 했는데 21년에 배당금을 크게 높였는데요. 2,000원을 배당을 했고 작년에는 기말 배당금을 200원 줄여서 1,800원을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부터 배당 성향이 높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순이익의 8, 90% 정도를 배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2년에는 배당금을 유지를 하려고 순이익의 3배를 배당금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22년에 실적이 급감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300%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22.5% 정도입니다. 보통 고배당주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40% 정도는 되는데 이 종목은 지분율이 높지 않은데 이렇게 고배당을 하는 게 약간 특이합니다. 이걸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은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돈 대부분을 자기가 다시 회수를 하죠. 그래서 고배당을 하는 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분율이 낮다면 배당금의 일부만 자기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지분율이 낮은 종목들은 배당을 짜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대주주 지분율은 높지는 않지만 고배당을 하는 약간 특이한 구조라고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최대주주인 김영화라는 분이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담보 설정 금액이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차입 목적은 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대출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약간 리드코프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 나가야 되니까 고배당을 유지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년에 실적이 급감했었지만 배당금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웬만하면 고배당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므로 약간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작년 하반기 배당금이 800원이었으니까 올해도 상하반기 각각 800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9% 정도 됩니다. 예상대로 배당금이 나온다면 이 종목 역시 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상반기 배당 기준일은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8월 중에 상반기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고배당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금융지주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금융지주들은 목요일에 발표를 할 텐데 그래서 4대 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